4차 수업 자료고요. 원래는 3월 23일 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얼굴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 피치 못하게 계약이 2주 연기되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또 찍게 됐습니다. 사실 누가 시켜서 이거를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수업에 좀 도움되라고, 사실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수업에 좀 도움되고자, 공부에 좀 도움되라고 찍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다른 거 말하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수업 들으시고 미리 혼자 공부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어가 재미없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국어에 대한 흥미를 좀 가지게 되는 그러한 자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2주 동안 이제 한 4작품을 또 함께 또 찍어 올리게 될 텐데요. 4월 6일날 이제 그때 정말 계약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계약했을 때 총 10작품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앞선 상태에서 이번 학기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의 명언을 하나 잠깐 볼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 그 고3 때 제자 언니, 졸업생 언니가 선생님을 그려준 거예요. 잘 그렸죠. 선생님이 약간 비슷하게, 선생님이 주걱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주걱 갖고 있는데 3학년 때 그걸 갖고 다녔더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더라고요.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엘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나보다 뭔가 성적이 높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의 성공한 모습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실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고 그 실패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를 이뤄낸 거죠.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뿐인 거죠.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분들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자, 오늘은 백석의 시를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인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시인을 알면 시의 어떤 성향 혹은 성격, 주제를 미리 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여성적 어조를 지닌 여성적 화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이별로 인한 한을 좀 노래했다. 그리고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항시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어조가 좀 강하고요. 그런 걸 좀 종합해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시인데 그러한 그 시인의 시다, 김소월의 시다, 이육사의 시다 그러면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몇 번 반복했던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석은 어떤 시인이냐면요. 백석은 가족 공동체를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노래한다는 건 돈 노래한다. 그러면 왜 그걸 노래하는 거죠? 돈이 많다면 노래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부재,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가족 공동체를 노래했다는 얘기는 이 시기가 가족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자, 시기를 보세요. 1912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한참 살아가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겠어요? 일제강점기였겠죠.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정확히 얘기하면 일제의 핍박을 피해서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었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가족이 깨어졌던 거예요. 그러한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노래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백석. 그리고 본인 역시도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었고요. 작게는 가정의 얘기면서 동시에 확장을 한다면 좀 민족의 얘기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향의 자연과 풍속이나 이런 것들 노래하면서 다시 옛날에 아름다웠던 하나 되었던 그런 시기가 회복되었으면 이라고 노래했던 시인이 바로 백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마 훤칠하시고 멋있게 생기셨죠?
선생님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했었는데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네, 아주 그랬었어요. 자, 이 책을 보면 교과서에는 이러한 사파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때요? 보기에? 혹시 이런 생각? 아, 운치 있고 좋은데? 이런 모습 보이나요? 좀 약간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혹은 뭐, 아, 역시 혼자가 최고인 것 같아. 이런 모습 보이나요? 이런 모습들보다는, 이거죠. 아, 외로워. 너무 외롭다. 누가 옆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막 그 노래 딱 떠오르시는 약간 그런, 그죠? 너무 외로운 그런 마음이 그림 하나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을 이 시를 통해서 이제부터 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 함께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함께 보게 될 건데요. 낯선 시를 볼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시험에서 물어볼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따른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지? 그 표현하는 방식, 그걸 우리는 표현 기법이라고 하고요. 혹은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화자는 보통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목 보세요. 남신의주의 유동이란 동네에 박시봉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신의주 지역은 저 북쪽 맨 위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한에 살던 사람이 북쪽에 있다는 건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그 지역, 중요한 게 방이라는 글자인데 방이 뭐냐면요, 어느 장소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흔히 편지 쓸 때 예를 들면 조인수 방 이렇게 써지면 조인수네 집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목에서 이미 남신의주 지역의 유동이라는 동네의 박시봉네 사람 집에서 라고 무슨 형식을요? 그렇죠. 편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약간 자기가 뭐 전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이걸 통해서 좀 전하고 싶었나 봐요. 자, 계속 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럼 화자는 분명히 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동생들과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가족이 해체되었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어느 바람새의 쓸쓸한 머리끝에 헤매이었다. 즉 내가 헤매고 있다는 건 집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네 줄을 묶어보시면 지금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고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과 하나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가족이 해체되어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서와 태도는 대놓고 우리가 쓸쓸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상황 자체도 지금 어디가 아니라는 거죠? 고향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것들도, 그렇다면 당연히 홀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롭다 혹은 쓸쓸하다 말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가볼까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쓸쓸하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너무 좋을까요? 역시 쓸쓸해야 제맛이야 막 이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쓸쓸하다, 그런 상황 속에 바람과 추위가 분다라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올 수밖에 없고, 이건 일종의 이 사람에게 닥친 시련을 상징하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아마 이 목순의 집 같은 경우가 박시봉네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이리하여 나는 이 신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춥고 누긋하다라는 건 약간 축축한 방을 얘기하는 건데, 축축한 방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기 찬 방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간 시련, 그냥 기억 니은한 상황이에요. 뭐예요, 기억 니은? 그죠? 가난한 상황,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겠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제에다가 이게 글씨 자기 이름 새기고 있는 거예요. 모래 같은 걸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막 글씨 적었다 지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면 얘기를 하거나
다른 걸 하겠죠. 근데 혼자 있으니까 무료한 삶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고립된 삶이고요.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깍지 껴고 혼자 누워갖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면 이런 상황이겠어요. 자, 그 상황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해서 새김질하고 있대요. 대놓고 정서 얘기하죠? 쓸쓸하다고 얘기했지만 또한 정서는 슬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보 같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보 같았어라는 생각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한다는 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신의 삶을 지금 반성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근데 약간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 같죠.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세요.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쪽이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인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 눈에다가 누가 뭐 뜨거운 물을 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저 뜨거운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아까 슬픔 생각하면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외로워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워. 자기 삶이 당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정서요. 부끄러움까지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요. 그게 너무 심각하게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람이 뭐까지 생각하냐면 죽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희망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JM.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건데 뭐죠? JM. 그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절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정서가 마지막 하나, 희망이 아니라 절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혼자 외로이 있고요. 가족과 떨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요. 오죽하면 마지막에 혼자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죽어버릴까?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가 나와요. 대박반전인 거죠.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시에서 시상이 쭉 이어지다가 그러나 그럼 그 다음에 시가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이런 우리는 다른 말로 시상이 뭐 됐다? 전환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상 전환은 여러분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가 출제를 하더라도 저건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별표. 100만 개 쳐도 모자라요. 이해가셨죠? 자, 바뀌어요 이제. 그럼 절망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잘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가라앉기만 했어요. 마지막 죽음까지 바라봤잖아요. 끝없이 가라앉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개를 들어 위를 보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떠한 이미지가요? 상승적 이미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시상이 가라앉다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보세요, 밑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의지대로 뭔가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이 삶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의지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야. 내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궁금해야 돼. 아니 내 의지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다음이요. 이것들보다 더 크고 이게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는 모든 게 자기의 잘못으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흔히 말해 나에게 주어진 뭐요? destination? 뭐죠? 그렇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전인 거죠. 내 잘못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은 정말 좌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실수잖아요. 말해서 뭐해 다 내가 죽일 놈이지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그냥 운명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을 뿐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내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에 대한 반성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뒤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어지러운 마음의 슬픔과 한탄, 아까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요,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요.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막 슬픈 듯이 미친 듯이 울었다면 이제 좀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외로운 생각은 여전히 남아있나 보죠. 남아있나 보죠.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운 나주손의 살랑살랑. 자, 이런 거는 좀 알아두세요. 기본적인 것들인데, 살랑살랑 뭐죠?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음성 상징어들은 되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나올 때만 체크해 주시고요. 쌍랑년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넘어가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석패 따로 외로이 서서. 잘 보세요. 내가 외로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러니까 눈을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눈을 맞을, 그 말은 입새, 얘는 입새를 가지고 있나 보죠?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등을 다는 굵고 정한 누구요? 갈매나무요. 자, 보세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 화자의 모습이 바람과 추위라는 시련 속에 시달렸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재 역시도 똑같아요. 눈을 막고 있어요. 이 눈은 일종의 시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의 모습이 좀 달라요.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을 갈매나무가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갈매나무 진짜 있어요? 눈을 맞을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환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 갈매나무의 특징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어떤 특징이요? 굳고 정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소재예요. 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갈매나무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고요. 둘 다 나도 시련 속에 있었고 갈매나무 역시 시련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시련 속에 있다가 얘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쭉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매나무는 시련 속에서 여전히 뭐 했냐면 굳고 정한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나 역시 그런 갈매나무처럼 살아야 되겠어.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자기와 동일하게 시련 속에 있는 이 갈매나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가진 채 잘 살고 있는 걸 보며 생각한다는 건 나 역시도 뭘 불태우겠다는 거죠? 이런 의지를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서는 여기에서 뭘로 변하냐면 의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런 의지를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갈매나무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한 시예요. 굉장히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없다,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화자가 이대로 죽어버릴까라고 정말 절망 깊숙이 빠졌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점점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와 동일한 어떤 시련 속에 빠진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그 나무가 시련을 잘 이기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 그러한 갈매나무처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고 희망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굉장히 멋진 시예요. 그죠?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시니까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은 유랑생활 동안 겪은 삶의 기회를 노래하면서, 자,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작품은 이러한 마이너스, 시련 속에서요, 그죠? 높고 강인한 의지, 플러스를 잃지 않는 화자의 모습, 즉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건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 편지에 적는, 아까 얘기했는데 편지 형식을 차용해서 작품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나 보죠. 자, 넘어가죠.
이 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에서 19행의 앞부분과 20에서 32의 뒷부분. 그러면 요 사이에 우리 아까 뭐가 있었죠? 이렇게 변하게 된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시상 전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앞부분의 모습은 뭐가 있었냐면 실존적 비애와 고독,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있었죠. 절망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러다가 뒷부분 가게 되면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해요.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결국 초월적 존재, 아까 뭐라 했냐면 운명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면 이제는 뭔가 좀 내 의지를 갖고 좀 살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들을 포기하고 살기에는 내가 뭐 한 게 아직 없는데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지를 그리고 있는 작품. 그래서 슬프고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즉 성찰적인 특징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이 갈배나무라는 소재였다는 게 정말 중요했던 거였죠.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산문체, 약간 소설처럼 쭉 늘었었잖아요. 일기쓰기 있었잖아요. 이런 걸 산문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진정성 있는 고백적 어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시다. 그래서 고백적 어조이기 때문에 독백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시에서 이 갈매나무라는 건 새로운 의지의 산물로서, 그러니까 유일한 플러스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의지의 산물로서 희망의 상징이다. 즉 갈매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 배경, 작가의 상황, 다른 작품의 관계 등을 통해서 여러 맥락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수용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어떤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작품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시가 갖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겠죠? 정리할까요? 자, 주제입니다. 무기력한 삶을 뭐하고 있죠,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고요. 무기력한 삶은 아까 그 디롱백이라고 하는 거기에 재에다가 막 이름 쓰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건 마지막에 갈매나무를 통해서 밝혔었고요. 자, 편지 형식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백체의 어조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시상의 전환이요, 절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바뀔 때 아까 그러나라는 것 시점을 통해서 시상의 전환을 배웠었죠. 그 다음 토속적 소재가 등장한다는 거, 더불어서 사투리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고향의 이미지, 시골적 이미지가 많이 좀 드러나긴 해요. 산문적 서술이 드러나는데 사실 산문적 서술을 하게 되면 호흡이 쭉 길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쉼표라는 걸 사용해서 적절하게 호흡을 끊어간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의 핵심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들은 정리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국어 점수 향상을 위해 선생님 계속 노력을 하고 1년 내내 이제 이 고2 여러분들이 국어를 최대한 잘하게 또 재미있어 하면서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고3으로 올라가서 그 탄력을 받아 수능 1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선생님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